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미국장은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새로운 3월이 시작됩니다. 시작하는데 이제 주말에 있던 그 공습 때문에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리고 야간 선물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장에서 좀 잘 이겨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요. 그래서 스페셜 방송을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72시간만 좀 꾹 참고 기다려봐 주시면 뭔가가 해결이 돼서 좀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자까지 시황 한번 바라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AI의 대장주 엔비디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다음 기술 여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라보겠고,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저는 목표가를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위에 그래프 보시면은요, 현재 2달이 지났습니다. 2달 지날 때까지 보면 대한민국 시장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8.17%가 올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1등이고요. 그 뒤를 태국 지수가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 지수도 따르고 있습니다. 20%대인데 우리나라가 48%나 올라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에 이 미국 지수 보면은요, 다우가 1.9% 올라 있고 S&P 500이 0.5% 올라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2.47%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미국이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 보면은 그래도 중간 이상 가던 증시였는데 지금 거의 꼴찌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머징 마켓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드디어. 그다음에 그 선진국 증시에는 좀 증시 돈이 덜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수익률을 보면요, 러셀이 그래도 6% 정도 올라줬고요. 나머지는 강보합 수준, 그다음에 나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참 녹록치 않았다 보지만, 지수도 이랬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그래도 개인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맥세븐 종목들도 전부 마이너스권입니다. 구글을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18.61%나 2달 동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지금 0.5%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수보다도 전부 맥세븐 종목들이 못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이너스권에 전부 놓여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3년 동안 올라오는 동안 이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연초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권을 보이고 있는 이 시간, 참 답답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은 이제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블루칩들을 조금씩은 이제 담아가야 될 순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이 공습이 있기 전까지 한번 시장 상황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습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월 마지막 거래일에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는 매도세가 좀 나타났죠.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생산자 물가 쇼크였죠. 예상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불안감이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 리스크가 좀 확산이 됐죠. 두 곳의 사업 개발 회사가 배당금을 삭감하면서 시장 참여자들 신용에 대한 경계감이 훌쩍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됐던 거죠. 이러한 공포심리는 숫자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521% 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1.1% 하락을 했죠. 나스닥과 S&P도 각각 0.9%,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신용 우려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금융 섹터였습니다. KBW 은행 지수가 4.9%나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7.5% 하락,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7.9% 하락, 대형 금융주들의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이미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합의 없이 결렬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공습을 예상했다 할 수도 있겠고요. 이는 투자들의 원자재와 채권 시장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 선물은 무려 11%나 오르며 2012년 1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11%가 오른 셈이고요. 원유도 2.8% 상승하면서 67불을 기록했죠.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10년물도 수익률이 4%를 할애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강한 안전자산 랠리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미디어 인수전에서 파라마운트가 승리를 거두면서요, HBO Max의 통제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과감하게 입찰을 철회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 아주 냉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승자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주가는 무려 21%가 급등을 했고요. 무리한 경쟁을 피해 실리를 챙긴 넷플릭스 역시 14%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수전에서 밀린 워너브라더스는 2% 하락하며 끝났죠. 기업의 선택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AI 시장은 엄청난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500억 달러,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각각 3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하면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4% 추가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기대감이 선반영된 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AI로 인해 저널리스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아포칼립스 해서 AI 종말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그렉 이븐 견해를 좀 냈는데요. 이런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는 시장 경제 기능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데 미국의 역사상 그런 전례는 없고 현재 붕괴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기술의 발전을 차분히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기술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오토존, 타겟, 코스코, 그리고 브로드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경제지표로는 S&P 500 제조업 PMI,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니 저와 함께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봉쇄된 바다, 날아가는 미사일 이런 제목을 썼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지역에는 좀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야간 선물 보면은 S&P 500이 1.39% 빠지고 있고요. 다우가 1.29%, 나스닥 100이 1.74%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 나전에는 이게 0.5%까지 굉장히 좀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1% 넘게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빅스는 19%대 가르치고 있고요. 금이 5,300불, 5,400불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번은 조금은 더 지켜보시죠. 그래서 사실은 6월 달에는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을 줬었고요. 그렇지만 요번에는 좀 더 좀 강하게 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역시 이 공습은 좀 길게 지연이 될 거다 하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딱 수요일, 목요일까지만 시장을 좀 차분하게 봐주신다면 어느 정도의 패가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이제 좀 외부적인 변수들이 좀 커졌을 때는 제 포트의 수익률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금요일 날 보면은 뭐 공습은 없었지만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 포트가 3.4%나 그날 빠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어느 정도 타겟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내 보유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을 받고 있는지 해서 저걸로도 시장의 강약을 좀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포트 이제 정비도 하시고 그다음에 돈을 더 투여해서 좀 많이 빠졌다 싶을 때는 좀 추가적으로 사시는 방법도 존재하니까 좀 자세하게 시장을 들여다보시면은 웬만한 정답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포트 그래도 1억 10만 불로 시작해서 지금 2% 플러스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 플러스고 7개가 마이너스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새롭게 제시한 슬로건은 바로 지능의 아키텍처입니다. 멋있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루빈 아키텍처를 가르쳐 시대를 초월한 걸작의 서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블랙엘 아키텍처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빈으로 넘어가는 세대에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단순히 반도체 칩 하나를 더 잘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가올 AI 시대의 인프라 자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혁신적인 미래를 기대하면서 현재 엔비디아의 신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루빈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현재 AI 시장은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같은 복잡한 추론 모델 덕분에 토큰 생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델 사이즈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AI가 요구하는 지능의 깊이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의 컴퓨터 방식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요구사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루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개별 칩의 성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CPU, GPU, 스위치, 네트워킹, NIC, 그리고 DPU라는 6개의 핵심 칩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서 연산하는 칩들을 맞춤형으로 공동 설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적의 성능은 물론이고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절감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사들이 엔비디아의 제품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그야말로 혁신이고 강력한 해자를 구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뉴스들 많이 접하실 겁니다. 실제로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7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극한의 공동 설계를 통해 와트당 성능을 무려 10배나 향상시키는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칩 하나를 작게 만드는 물리적 한계를 시스템 레벨의 혁신으로 뛰어넘은 아주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각 칩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에서는 루빈과 GPU가 AI 연산과 추론의 핵심 엔진 역할을 담당하고요. 베라 CPU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실행과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전담합니다. 업무를 완벽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한 전략인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서로 소통이 느리면 소용이 없겠죠. 루빈 아키텍처에는 이전 세대인 블랙엘 대비 2배 더 빨라진 초당 3.6TB 속도를 자랑하는 엔빌링크 6가 탑재가 됩니다. 72개의 GPU가 마치 하나처럼 연결되고 스위치 칩 내에서 직접 연산을 처리해서 병목 현상을 없앴습니다.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외장형 모듈을 썼다면 이제는 칩 자체에 광학 레이저를 내장해버린 셈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성을 기존 대비 10배나 향상시켰고요. 스펙트럼 X 이더넷과 퀀텀 인피니티 밴드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서 데이터 전송의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제품 단위는요, 칩이 아닙니다. 렉이라고 들어보셨죠? 서버가 들어가는 커다란 캐비넷입니다. 72개의 GPU가 들어간 이 거대한 렉이 전체 하나의 GPU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팬을 완전히 없애고 100% 액체 냉각 리퀴드 쿨링 시스템을 쓰게 됩니다. 발열관리가 데이터 센터의 핵심화된 지금 완벽한 솔루션을 제시한 셈이죠. 놀랍게도 이 거대한 시스템에는 복잡한 케이블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듈을 밀어넣기만 하면 즉시 연결되는 선이 없는 설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서버 조립 속도가 기존 2시간에서요. 선을 다 꼽아야 되니까 2시간이나 걸렸다는데 이제는 단 5분으로 20배나 향상이 됐습니다. 100% 모듈러 디자인으로 유지 보수가 아주 쉽고요. 오류도 최소화됐다고 합니다. 인건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꿈의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7년에 출시될 루빈 울트라의 청사진까지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 트레이 방식에서 블레이드 아키텍처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요. 단일 렉에 최대 288개의 GPU를 넣는다고 합니다. 즉 컴퓨터密도를 4배나 더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하면서 타사의 접근을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2년이 아닌 1년 단위로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강력한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이미 검증된 생태계를 바탕으로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도록 속도로 도망가겠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하드웨어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엔비디아의 주가를 한번 점쳐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 주제는 바로 엔비디아의 10조 달러를 향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의 지평선이라는 부제를 썼습니다. 10조 달러라는 숫자 아직은 상상이 잘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4조가 조금 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이것이 결코 호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최근 지정학적 문제들로 시장이 어수선합니다. 진정한 투자의 과학은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굳건한 실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 팩트가 감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팩트를 직접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은 그야말로 가속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73%나 증가한 681억 달러를 기록했고 총 마진 무려 75%입니다. 제조업이면서도 소프트웨어 기업의 놀라운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주당순이익이 역시 4.9달러로 98%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AI는 사람이 질문하고 답만해주는 단순한 챗봇을 넘어섰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검증까지 해내는 에이전트의 시대로 진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클라우드나 퍼플렉서티는 이제 단순한 답변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알아서 일을 해주는 디지털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똑똑해진 AI는 마치 매일 쓰는 전기나 인터넷처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새로운 유틸리티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에이전트 비용으로 4,000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무려 10만 달러에 달하는 생산성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ROI, 즉 투자 수익률이 20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는 더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AI가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다시 테스트하면서 수정하는 연속적 추론의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이제는 단발성 명령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행되는 복잡한 워크플로우가 돌아가면서 AI 칩에 대한 수요를 말 그대로 엄청나게 폭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인간과 기계를 넘어서 기계 간의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앱 환경이 기계가 읽기 쉬운 구조로 변하면서 에이전트들끼리 통신하기 위해 더 많은 토큰, 더 많은 메모리, 그리고 더 넓은 대형 폭이 필요해졌습니다. 인간이 잠든 24시간 동안에도 스스로 돌아가는 디지털 경제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익히 아는 세일즈포스, 셉, AWS 같은 핵심 인프라들도 이제 모두 에이전트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AI가 보이지 않는 배경에서 물류, 결제, 코딩 같은 필수적이지만 지루한 영역들을 스스로 완전 자동화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연결입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칩 제조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네트워킹 매출만 전년 대비 263%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11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네트워킹 기업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엔비디아 앞에는 무한한 수요의 루프가 펼쳐져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똑똑해져서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수록 추론 시간은 길어지고 다용이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해집니다. 이는 곧 엔비디아의 칩이 더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매출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굴러가는 거대한 스노우볼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10조 달러 기업 가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수학적 필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률이 35%로 둔화된다고 해도 아주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2030년에는 매출이 연 4천억 달러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도출하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는 바로 한 400%를 넘어서게 됩니다. 10조 달러 기업 가치를 달성한다고 봤을 때 현재 대비 약 130%의 엄청난 상승 여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 근거한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젠슨 왕 CEO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산은 곧 매출이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역사적 변곡에 서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기업의 연산 능력을 곧바로 직접적인 수입으로 전환해주는 마법 같은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대중이 시장의 하락에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데이터는 조용히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포라는 감정이 아닌 팩트를 믿으십시오. 엔비디아는 이 거대한 AI 혁명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과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을 이기는 승자의 마인드셋입니다. 결국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대단한 나침판, 단단한 나침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여러분의 포트에 꼭 있어야 될 종목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기 지루하면 좀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사주시고 좀 올랐을 때 좀 팔아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한 60%에서 70%는 바이 앤 홀드의 전략으로, 그다음에 30%에서 40%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믿음은 곧 수익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 이제는 3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조금 알 것 같습니다. 3년 전에만 해도 AI가 뭐야, 그냥 더 능력 좋은 PC겠지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많이 세상이 느끼고 있고요. 기업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들, 이제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고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고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 선봉에 엔비디아가 있다는 거 꼭 믿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꼭 포트에 가져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백두산 프로젝트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문 고객분들께만 오픈되는 그 공간이니까 여러분들 자문 고객 아직 가입 안 하셨으면 여기 나오는 주소로 이제 입력하셔서 자문 가입해 주시면 아마 저희와 함께 그 줌을 통해서 좀 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의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시장도 보고 기술적 분석도 보고 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알찬 방송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은 처음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화면을 한 3개 정도 띄워놓고 이렇게 스위치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뭐 장비도 좀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좀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컨텐츠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찬 방송 기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장이 조금 이제 소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에 근간을 가지신 확실한 신념을 가지시고 주식을 보유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좋은 수익으로 주식들이 보답을 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내일 좋은 방송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